안녕하세요. 강현재입니다. 어제 밤늦게 이 공수처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서부지법에 했고요. 서부지법은 현재 영장 판사가 2명입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이순형 판사에게 배당되진 않았고요. 차은경 판사에게 배당이 됐습니다.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또 알 수 없는 것이긴 하죠.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또 윤 대통령 측에서는 구속적 부심 청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부지법 앞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이 무력으로 진압하는 경우도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불상사는 없길 바랍니다만 정말 오죽하면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현재 이 사법부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왜 우리 국민들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 발부를 하고 있는 이 법원을 믿지 못하고 오죽하면 시위를 하고 있는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침 이 법원 내부 통신망에서도 이 공수처의 수사와 이에 대한 영장 발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판사들이 글을 올린 것이죠. 한 현직 판사가 현행법상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는데 이것을 직권남용이라는 죄에 근거해서 이 더 훨씬 큰 이 내란죄라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고, 다른 판사들이 또 댓글을 달면서 법원 내부에서조차 이 부분에 의문을 가지고 있고, 이 법률적 판단을 했을 때 반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판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하고 있는 판사가 글을 올렸습니다. 이 판사는 이런 의견입니다. 대통령은 재직 중에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가 불가능한데 이 내란 외환죄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훨씬 작은 죄인 직권남용죄로 내란 외환죄에 해당하는 죄를 수사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것입니다. 백보양보에서 그러한 수사가 맞다고 하더라도 이 내란 외환죄와 관련돼서는 적어도 강제 수사는 어렵다. 지금처럼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이 체포영장에 근거해서 대규모의 병력을 동원해 강제로 체포하는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수사가 가능하다고 하게 되면 재직 중에 소추가 불가능하다, 다른 죄로는 소추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헌법 제84조와 정면에 충돌돼서 소추가 불가능한 직권남용 같은 죄로 강제 수사를 하는 꼴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헌법 제84조의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가 실질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똑같이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직권남용죄라는 내란죄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직권남용죄라는 이 죄가 내란죄를 흡수한다고 보는, 그래서 본말이 전도됐다, 주객이 전도됐다라고 하죠. 작은 것이 큰 것을 포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논란을 제기한 것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기소할 수도 없는 범죄를 가지고 이 범죄가 자기들이 수사할 수 있는 이 작은 범죄에 연관돼 있는 범죄다라고 엮어서 이 수사를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이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내란죄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댓글을 또 달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과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법조계의 상당수가 처음부터 계속 의문을 제기해 왔던, 불법이라고 얘기해 왔던 이 공수처의 수사 문제가 절대 그냥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라지면 안 되죠. 이런 식의 불법적인 수사가 선례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법원에서는 앞으로라도 신중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법리대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법원 내부에서 어떤 좌우 이념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순수하게 우리 헌법의 논리, 법의 논리에 따라서 이것은 지금 상당히 의문스럽다라는 논의가 전개됐다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이렇게 가야 합니다.
우리 사법부가 정치 이념이나 어떤 여론에 상관없이 철저하게 법리대로 판단하고 또 그것을 강단 있게 결단 내릴 수 있을 때 우리 국민들은 궁극적으로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서부지법 앞에서 시위를 하는 우리 국민들의 시위가 이유 있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정치권이나 어떤 언론이 상황을 몰아간다 하더라도 법원만큼은 냉정하게 법대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이런 당연한 법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판사들이 이 내부 통신망에서는 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으로 느껴집니다. 다음 중요한 소식인데요. 외환을 제외한 내란 특검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외환을 제외했다라고는 말하지만 보십시오. 민주당이 그냥 순순히 외환을 제외하고 뭐 내란 선전 선동 혐의 삭제했다라고 말하지만 이 순순히 할 민주당이 아니죠. 이 수정안에는 결정적으로 비상계엄 모의 사건 등 관련 인지 사건 등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 인지 사건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수사하다 보니 이 범죄 저 범죄 다 지금 관련이 있는 것 같다라고만 하면 그 범죄까지도 다 수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독소 조항입니다. 지금 이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 발부하고 체포하고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그것 역시 지금 이것과 똑같은 관련 사건이라는 그 하나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관련 사건이라는 것이 법리적으로 범위를 초과하는 것일 때는 위법한 것이 되죠. 하지만 그 판단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즉 수사는 아무거나 관련됐다고 자기들이 주장만 하면 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강제 수사까지요. 체포, 구속 등에. 그래서 이것이 독소조항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선 반대를 했습니다만 또 안철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네요. 신동호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의 말처럼 말은 외환과 내란 선전 선동을 다 뺐다고 했지만 이 관련 인지 사건으로 사실상 다 수사할 수 있는 것이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은 눈속임이다라고 했는데요. 정확한 표현이죠. 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모든 수사할 수 있는 맞는 키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와중에도 이러한 법안에 국민의힘의 의원으로 배지를 달고 있는 안철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치도 모르고 법리도 모르고 무슨 생각으로 이 엄중한 시기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함부로 생각 없이 표를 던지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지 당의 말도 안 듣고 스스로 이 법리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면서 한 표 행사를 이렇게 막 던질 경우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이 좌파들의 선전 선동이 시작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기사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국회에서의 발언으로 민생을 챙겨야 한다. 이제는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회복시켜야 할 때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현재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자신의 지지율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자신들이 불리할 때만 얘기하는 이 민생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설 연휴를 앞두고 마치 민주당은 그래도 민생을 챙기는 정당이다. 이런 식의 또 선전선동을 국민들께 하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려는 말이죠. 윤 대통령 정부가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제출한 예산안에서 민생과 기초적인 기본적인 이 안전 안보 문제에 대한 예산을 4조 1천억 원 가까이 삭감하고 통과시킨 것이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민생을 들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대표적인 좌파 언론인 YTN이 여기에 동조하고 있죠. 보십시오. 비상계엄의 여파 때문에 고용이 둔화되고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했다. 이런 언론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손발이 착착 맞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의아합니다. 정부가 올해 첫 경기 진단을 내놨답니다.
이 경기 진단을 지금 왜 내놨는지 의문입니다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난달, 그러니까 12월 달 취업자가 5만 2천 명이 줄었다는 겁니다. 경기 지표는 일주일, 한 달, 두 달, 이 사이에 어떤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갑자기 급격히 변화하는 경우를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어도 그것으로 인한 영향이 이 경기와 특히 고용 지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는 시간을 두면서 평가해야 옳은 것이죠. 그런데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때문에 바로 12월 달에 취업자 수가 5만 2천 명 줄었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계엄 여파 등으로 인해서 고용이 급격히 감소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민주당은 서서히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 얘기를 할 것이고요. 이 계엄 때문에 나라가 더 살기 어려워졌다. 국민 여러분이 더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즉, 이 좌파가 민생을 입에 담을 때는요.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에 필요할 때만 민생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이 종북 좌파가 시도하고 있는 것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까지 체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윤 대통령의 체포만으로도 국민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국민적 시위가 일어나기 직전인 상황인데다가 자신들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걸 보니 김건희 체포는 정말 하고 싶은데 부담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 김건희 여사 체포를 화두로 올리기가 조금 부담스럽겠죠. 그럴 때마다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입니다. 이분은 이제 연세도 많고 사실 이분의 발언이 어떤 큰 영향력이 있다기보다는 그래도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 체포에 시동을 걸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분을 통해 지금 좌파가 김건희 여사를 이제 띄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박지원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까지 감옥 가면 토리는 내가 입양하겠다. 참, 토리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강아지도 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이런 엄중한 시기에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연세도 많으신 분이 이렇게 가볍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완전히 뭐 희화하는 것도 아니고 희롱하는 것도 아니고 또 김건희 여사가 개인적으로 감옥을 갈 만한 어떤 범죄 혐의나 범죄 수사가 지금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 갈수록 객관적으로 죽을 날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조금씩 이제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 이후에도 이 국민혁명은 사그라들 줄 모르고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비록 시위 현장에 참여하지 않는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언론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 기사들과 내용들을 보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 좌파 이 정치인들과 좌파 언론이 내뱉는 말들은 고지고대로 들어서는 안 되고 거짓과 위선으로 국민을 속이고 현혹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간파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뉴스를 바라보는 시선 계속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